네, 스치면 상한가 오늘도 특이점으로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특이점 먼저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SK하이닉스가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삼성전자는 또 52주 신저가로 내려갔는데 이 상반된 흐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첫 번째 특이점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특이점에서는 마찬가지로 실적입니다. 테슬라의 호실적 여기에는 2차 전지가 오히려 반등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율주행에서는 움직였던 것.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2차 전지가 안 움직였는데 제약바이오가 움직였다. 지금 선택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 특이점에서는 현대차에 대한 이야기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특이점 빠르게 넘어가 봐야겠는데요. 오늘 함께 매니저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목팀 나왔습니다. 이가람 매니저, 조기준 매니저, 김웅태 매니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가람 매니저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평은요? 네, 오늘의 한 줄평은 우리 증시도 부동산 바람이 불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그 이유는 바람? 네, 요즘에 핫한 게 있죠. 아파트 그 노래 아파트, 때문에 아파트. 네. 이제는 경제방송은 전 분명히 주식 방송을 보고 있는데 자꾸 아파트 얘기 많이 해가지고 부동산 방송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며칠간의 좀 흐름인 것 같습니다. 그럴 정도로 새로운 이벤트거리, 새로운 이슈거리가 나올 때 좀 강력하게 붙은 것 같은데 네. 지금 옛날에 싸이의 강남스타일 그 이후로 가장 좀 잘 되고 있는 글로벌한 음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굉장히 좀 축하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지만 증시도 그만큼 좀 잘 다른 종목들까지 다 올라가는 날이 좀 빨리 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노래가 중독성이 있어가지고 저도 그냥 길 걸어 다닐 때 자꾸 귀에서 맴돌기 때문에 노래가 잘 되는 이유가 이런 게 있구나 또 이렇게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장한 줄평 어떻습니까? 오늘의 한줄평은 어디 또 싸우는 데 없나? 싸워야 되죠 요새는. 물론 이제 싸우는 게 이제 우러 전쟁도 있고, 예. 뭐 하마스랑 이스라엘 전쟁도 있고, 그다음에 남북 간의 싸움도 있고, 뭐 여야의 싸움도 있고, 한동훈과 대통령의 싸움도 있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싸우는데 주식 분석할 필요가 없지 않나? 지분 싸움 나는 고려아연 샀으면 지금 110만 원 더블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영풍정밀, 그러니까 영풍재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말씀드린 영풍재지는 안 올라갔는데 과거 이름이란 영풍이라는 이름이 들어간 주식으로 해서 올라갔던 적도 있는데 결국에는 고려아연이 100%, 그러니까 이 20조짜리인데 상한가를 갔다는 게 참 어이없는 게 상을 갔는데도 14만 주밖에 거래 안 됐습니다. 네. 물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을 쳤는데 18,000주 쌓여있는데도 매물이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는 지금 현재 이제 굉장히 이게 더 갈 수도 있고 매물도 안 나왔고 추가적으로 갈 수 있다. 주식시장에서 열심히 분석할 필요가 아니라 재무제표를 볼 게 아니라 뉴스를 확인할 게 아니라 지분 싸움 나면 그 주식 사서 그냥 묻어두고 있는 게 가장 편안한 투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요새 또 지분 싸움을 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더 좋다 보니까 일각에서는 삼성전자도 좀 싸우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김웅태 매니저의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줄평을 말씀하기 전에 전쟁 하나가 빠졌습니다. 전제. 네, 뭐죠? 김웅태 조기준의 전쟁. 둘이 세상의 하면 어떻게 전쟁이 될까요? 하나 엮지 마세요. 네. 엮지 말라고 합니다. 올릭스의 이런 또 폭풍을 또 이겨서 할 텐데. 아무튼 네, 오늘 시장 한마디를 또 말씀드리면은 삼성전자 임원들도 물렸습니다. 네, 오늘 외국인들이 1,100만 주를 매도했고 개인들이 오늘 1,20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네가 좀 사라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SK하이닉스는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네. 또 양봉 전환했지만은 삼성전자는 또 이제 하락하는 이제 디커플 현상이 나오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는 지수를 또 땡기지 못하는 이런 반도체 흐름 좋지 않은 모습인데 그래도 이제 다음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리겠지만은 지금 이제 과매도 구간이에요. 과매도 구간이기 때문에 이제 슬슬 올라올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이따가 또 첫 번째 특이점에 마침 반도체 이야기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순서를 어떻게 해볼까 지금 고민이 좀 됩니다. 사실 뭐 SK하이닉스 이야기를 하면은 긍정적인 이야기하고 여기에 대한 밸류체인 어디를 보면 좋을까 뭐 이런 좋은 얘기들이 있고 삼성전자 어떻게 하면 되냐 좀 타개할 방법이 있을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김웅태 매니저님 매를 먼저 맞을까요? 아니면은 약을 먼저? 약을 먼저 맞는 게 아니겠죠. 약을 먼저?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제가 반영을 해서 첫 번째 특이점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하이닉스
이야기부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를 했죠. 장 전부터 실적이 나와서 오늘 흐름 좋겠다. 뭐 다양한 예상이 좀 왔지만 주가는 그렇게 뭐 많이 움직이진 않았습니다. 사실 전거래일에 오히려 좀 크게 움직였기 때문에 그게 좀 이제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실적을 두고 계속해서 이제 평가를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보니까 이 실적이 더 잘 나왔고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된다라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하이닉스고요. 지금 뭐 테슬라도 하이닉스의 AI 칩을 산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 나오고 있거든요.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실적 보고 또 봐도 계속 좋은 소식들만 보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죠. 거의 반도체 안에서 유일하게 악재가 없는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냥 약간 좀 개인적으로 우려스러웠던 거는 하이닉스가 이렇게 잘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냥 세론으로 해가지고 또 패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우려감을 갖고 있었는데 다행히도 오늘 좀 다시 한번 상승으로 올라오는 거 봐서는 국내장에 대한 수준이 이제 좀 많이 올라왔고 근데 외국인들 또한 많이 인정해주고 있는 정말 글로벌한 기업이 됐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쨌든 제가 준비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 한번 보면서 말씀을 더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 장부터 볼 텐데 아마 이 장은 오늘 하루 종일 좀 봤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좀 가볍게만 넘어가겠습니다. 보게 되면 HBM 결국 이제 실적 잘 나왔던 이유가 HBM이 굉장히 잘 나갔기 때문에 잘 나갔다는 거고 지금 디램 내 매출 비중이 3분기에서는 30%에 들어왔다는 건데 4분기 넘어가게 되면 40%까지 더 올라간다라고 하고요. 내년도까지 넘어가게 되면은 이제 HBM의 단가가 더 올라갈 거기 때문에 수량도 더 증가되는데 단가까지 더 올라가는 거라서 아마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지금 상태 영업이익 성장세가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은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다음 장을 보게 되면 지금 결국에는 AI 서버 쪽도 너무나 잘 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이었어요. 그래서 서버와 HBM 쪽이 다 모두 잘 되면서 너무나 좋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4분기 때는 매출이 거의 이제 한 20조대까지 찍어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8조 원대 그 이상 나올 수 있다라는 전망치가 생기면서 앞으로에 대한 주가 흐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상황을 만들고 있던 SK 하이닉스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 컨퍼런스 콜 내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컨퍼런스 콜 넘어가게 되면 HBM의 수요는 예상보다 더 많이 늘어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빅테크들이 결국은 단순 데이터 작업이 아니라 추론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컴퓨터의 데이터가 필요하고 그런 것을 돌리기 위해서는 더 많은 HBM에 대한 용량 자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오는 빅테크들의 AI 수요가 굉장히 크다라는 게 하이닉스 측의 설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금요일날 새벽, 금요일인 거니까 한국 시간 토요일날 새벽에 아마존부터 시작되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 통해서 실제로 투자 규모를 더 확대를 얼마큼 할 것이냐가 확인은 필요하겠지만 지금 이미 확인되고 있는 것만 봐서도 AI 수요가 너무 좋다라는 게 하이닉스의 설명이고요. 더군다나 HBM 공급과잉은 시기상조다라는 코멘트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결국은 공급과잉은 논하기엔 좀 이르다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HBM3E에 대한 수요에 대한 증가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하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줬는데 최근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레거시 쪽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줄이고 있다 보니까 삼성전자 밸류체인의 일반 소부장 종목들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3분기도 안 좋고 4분기도 안 좋을 거고 내년까지도 일반 소부장의 종목들은 좀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오는 것 자체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하이닉스도 똑같은 말을 해주는 게 레거시의 테크를 선단 공정으로 바꾸고 있다. 그러면서 수요가 높아지는 곳, 결국은 이제 ESSD 쪽이랑 그다음에 HBM 쪽으로 더 바꿔 나간다는 건데 이쪽에 대해서 생산을 더 늘리겠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결국 SK 하이닉스에다 납품하고 있는 일반 레거시 소부장 종목들도 영업이익과 매출액은 일반 레거시는 여전히 안 좋구나. 결국은 AI 서버 관련된 것들, HBM과 관련된 결국은 이제 지금 뭔가 트렌드한 반도체를 하고 있는 기업들만 좋아지고 나머지 종목들은 상당한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더 중요했던 말은
내 것이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AI 좋아지겠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하이닉스가 올라는 갔는데 올라가다 막혔고 그거에 따라서 하이닉스의 밸류 체인들, HBM 관련 장비사가 많이 올라갈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덜 갔거든요. 제가 느낀 건 그 마지막 포인트가 중요했던 거였는데 올해 되게 좋았고 앞으로 투자 더 할 거다. 그럼 내년도 투자 어떻게 할 거냐? 내년도에 대해서 아직 계획이 안 나왔어요. 저도 아직 그건 알고 있었고 계획이 안 나왔고 이번 장비 선정위원회 끝나고 나게 되면 아마 일반적인 투자 계획이 다 나올 것 같은데 지금 하이닉스가 코멘트했던 거는 크게 증가되는 게 아니고 지금 좋잖아요. 좋으면 투자를 더 강하게 해가지고 점유율을 더 많이 가져오고 다른 경쟁사가 못 따라올 정도로의 물량을 찍어내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는 타이밍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렇게 안 할 거고 올해보다 조금 더 투자가 늘어나는 소폭 증가되는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고 멘트를 합니다. 그렇다는 거는 하이닉스 자체도 HBM에 대한 공급량을 조절을 하면서 수요를 보면서 우리가 증설을 하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세게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장비사들의 공급량 자체도 드라마틱하게 올해보다 내년도가 더 많이 증가된다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반도체 관련 장비사들이 세게 못 올라갔던 이유는 하이닉스만 보는 기업들은 이제 올라가는 것 좀 막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와 그 이외 결국 3사까지 어우러지는 기업들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결국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주가가 많이 더 올라갈 걸로 저는 보고 있긴 합니다만 주문량 자체에서의 상단이 막힐 가능성이 좀 있어서 결국 밸류에선 측면상에서도 상단이 어느 정도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래서 하이닉스가 최선의 종목인 건 맞는데 정고점까지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약간 물음표는 그러신다는 거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가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장을 다시 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외국인 지분율을 제가 차트를 그려온 건데요. 분명히 이제 같이 갔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파란 색깔인 하이닉스는 올라오는데 삼성전자는 못 올라오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하이닉스에 들어가 있던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들어가 있던 외국인 지분이 나와서 하이닉스를 갈아타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도 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삼성전자는 뭔가 매도가 끝나야 결국 외국인 매도가 정확하게 끝나줘야 반등 다음 반등이 나올 것 같고 그렇지 않다면 주가에서의 큰 반등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당분간은 하이닉스의 독주 체제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장 보게 되면 이제 이건 뭐냐면 코스피 200이랑 코스피 200을 동의해 가지고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시가총액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코스피 200 안에서 14%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인데 그 삼성전자에 대한 이런 시가총액이 아니라 저 동일 가지라는 얘기는 200개의 종목을 똑같이 1로 한 겁니다. 200개가 시가총액이 다 똑같이 1이다. 그럼 삼성전자도 1이고 하이닉스도 1이고 코스피 200에는 200의 종목도 시가총액 1이라는 건데 1로 했을 때의 차트를 보게 되면 안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8월달 급락장 이후에 코스피 200은 올라가다가 말고 9월달 내려왔고 더 내려가고 있는 수위에 있는데 동일 가정 같은 경우는 8월 급락장 이후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만 내려온 거지 삼성전자를 제외한 종목들은 이렇게까지 내려온 게 별로 없다라는 게 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삼성전자를 제외하고서는 투자를 할 만한 상황이었었고 지수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나서 보게 되면 이 정도로 떨어지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안 되는 기업들 쳐다보기보다는 잘 되는 기업들만 쳐다보시면서 투자를 하는 게 지금에서는 조금 더 맞는 단기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가람 매니저와 함께 오늘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이 SK 하이닉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잘 나눠봤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가 들었을 때 전고점까지 SK 하이닉스 올라가는 건 글쎄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여기 포함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결국엔 삼성전자도 이제 HBM 퀄 테스트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퀄 테스트 통과를 하겠죠. 언젠가는. 그러다 보면은 그게 내년 시점이 됐을 때 SK 하이닉스가 갖고 있는 이 점유율이 좀 뺏기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우려점도 좀 섞여 있는 건가요?
사실 그 점유율을 아마 바로 가지고 오지는 저는 못할 거로 생각하거든요. 지금 뭐 만약이라도 내일이라도 당장 삼성전자가 HBM 들어갔다라고 할지라도 지금 격차가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못 가져올 걸로 보고 있는데 다만 우려감은 그거죠. 그러니까 지금 진입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인 거죠. 진입만 하게 되면 결국은 더 발전해서 하이엔드까지 가겠지가 되기 때문에 하이닉스의 가장 큰 리스크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들어오는 건데 오늘 하이닉스의 컨콜을 보더라도 삼성전자는 당장은 못 들어갈 걸로 일단 보여지기는 합니다. 이미 대놓고 말도 했기 때문에 예. 다만 이제 올라갈 때 그러니까 결국 캐파를 더 키우면서 물량을 더 빨리빨리 키워 나가게 되면 매체가 영업이 더 빨리 올라갈 텐데 그런 게 아니고 물량 조절을 하면서 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 자체도 이런 거를 반영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올라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근데 올라가는 과정 결국은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아마 하이닉스가 저는 더 강할 걸로 보고 있는데 그 사이에 만약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 거 콜을 본격적으로 통과했고 진입했다라는 게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아마 HBM 공급 과잉이라는 게 키워드가 떠오르게 될 거라서 네. 그때쯤 가서는 주가들이 아마 하이닉스도 내려오고 반대로 삼성전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키 맞춤이 필요한 거니까 그때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갈 수가 있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봤을 때 하이닉스 투자는 계속하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래도 내년 상반기 이후로 봤을 때는 약간 물음표가 그려지는 상황이 있어서 저는 그래서 전고점 충분히 가능은 하다라고 보는데 네. 빠르게 V자 반등으로 올해 안에 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확인 과정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건 메이저는 일단 SK 하이닉스가 오늘 좋은 실적을 발표했지만 조금 확인해야 할 과정들이 많다. V자 반등을 통해서 전고점까지 올라가는 건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기준 메이저님은 이 의견에 동의를 하시나요? 아니면 조금 더 후하게 좀 쳐줄 수 있으십니까? 뭐 일단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뭐 이제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지금 앞으로도 뭐 쉽게 역전되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여드릴 PPT 보면 이제 이게 23년 자료인데 23년에는 HBM이 그렇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차이가 안 났고 그때도 물론 이제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뒤쳐져 있었지만은 10몇 프로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PPT를 한다 보면 네. 세계 시장 점유율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지분 차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났어요. 그래서 PPT를 항상 본다고 하면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41%,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54%대에서 별 차이 23년인데 이제 이게 연구 개발을 열심히 한 하이닉스가 지금 현재 주가 차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41%랑 HBM이랑 해서 결국 HBM3가 나오기 전까지는 삼성전자도 그렇게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8단, 뭐 12단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계속적으로 커가는 상황에서 주가 차이는 처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이런 비슷한 차이에서 지금 현재 보면은 하이닉스 차트를 본다고 하면 30%가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14만 원대에서 윈터 이즈 커밍, JP 모건 컨퍼런스가 겨울이 온다 그러면서 그 가격대에서 그날부터 지금 오르기 시작해서 30% 지금 현재 20만 원 육박하고 올라와 있고요. 하이닉스는 반대로 30%가 떨어졌습니다. 8만 원대에서 이렇게 수직 낙하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잖아요. 네가 사라 삼성전자. 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HBM 관련해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가 지금 매출 실적을 보면은 뭐 90%가 늘었다고 봅니다. 전년 동기 대비 93%가 이제 칩 실조를 달성했고 영업이익이 7조 3천억, 그 다음에 이제 순이익이 5조 7천억을 나오면서 물론 삼성전자는 9조가 넘는 영업이익이 나왔지만은 정교 너는 1등이잖아. 그러면서 과거에 보면은 시총이 지금 현재 300조, 330조, 2대1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40조가 하이닉스의 시총이고 네. 삼성전자가 330조인데 거의 1대2 정도인데 과거에 5대1이었거든요. 500조에다가 100조. 하이닉스가 과거에 보면은 2대, 그러니까 그 LG 에너지 솔루션에 졌던 적도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압도적으로 이제 차이가 줄어들면서 1대2까지 줄어들었다. 그게 HBM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80년대 현대전자로 시작해서 40년 만에 최대 실적을 나오면서 글로벌하게 영업이익 1위, 반도체 1위를 달성하게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언젠가는 이게 다시 이제 또 이렇게 역전이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은 이제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겠지만 어느 정도 키마치가 될 거고 그 타이밍은 뭐 올해 말이 될지 내년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 열심히 따라간다면 역전이 될 거고 또 그 역전은 이제 된다 그러면 주가는 또 많이 바뀌지 않을까.
하이닉스가 30% 오르고 삼성전자가 30% 빠지는 이 기현상은 어디서 맞춰질지는 제가 보면 11월일지 12월일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가 기회를 포착하고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아예 지금 밀어두지는 말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조기준 매니저님? 근데 이제 어떤 가격을 그러니까 어떤 사람 네가 사라 삼성전자라고 하는데 어떤 정확히 바닥을 찍으려고 하는 건 욕심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6만 전자 이하에서는 모으셔야 되는데 뭐 내가 5만 전자 초반 그러니까 어떤 분이 얘기를 하시던데요. 모 원캐분이 5만 3천 원에 사겠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막상 5만 3천 원 가면 못 살걸요? 5만 원 깨지면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사실 지금 가격도 그렇잖아요. 지금 가격도 그렇고요. 그래서 떨어지면 오늘 떨어질수록. 같은 가격에서 이제 53%대 외국인 지분이 52%대로 떨어졌습니다. 네. 1,000만 주 이상을 매도하면서 그래서 동시효과 때 거의 많이 팔면서 빠졌는데 이런 급격한 하락이 계속 나올 수도 있고 실제로 하이닉스의 윈터 이즈 커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삼성전자에서 터졌던 이런 결과를 본다고 하면 제가 보면 삼성전자가 주가 부양을 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데 너무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맞아요. 물론 임직원들이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게 역부족이지 않냐라는 네. 생각이 들고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팔았다 생각이 드는데 또 팔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저점이 어딜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점은 좀 맞추지 말자. 저점을 맞추는 건 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건 하지 말고 좀 저가 매수 가격적으로 본다면은 매수할 포인트는 된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김은태 매니저님 삼성전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속 터지는 삼성전자였는데 네. 이게 지금 돌파구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은 좀 듭니다. 이렇게 빠지는 것도 처음 보고요. 네. 뭐 계속해서 지금 신기록을 써 내려가고 있어요. 어제는 네. 31일이었는데 오늘은 32일 연속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이러다 보니까 요새는 또 신문에서는 삼성전자 임원진에 대한 비판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저것 뭐 기술의 문제가 아니다. 일단은 뭐 헤드부터 교체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영진의 문제가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 경영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반도체를 생산하는 이제 어떻게 설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단순히 회사에 대한 경영권들만 가지고 경영하는 분들이다 보니까는 사실상으로서 이 삼성전자에 대한 현재 위치 상태 어떻게 되면은 지금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대한 HBM에 대한 싸움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다른 쪽에다가 이제 능력을 이제 과시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자신에 대한 이제 능력이죠.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거를 실적에 대한 내기 위해서 다른 쪽으로 이제 돌리다 보니까는 그게 삼성전자가 지금 집중해야 될 포커스를 못 맞추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보니까는 계속 주가가 하락하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실적이 좋게 나오긴 했지만 SK 하이닉스가 HBM3E에 대한 12단 저층도 예상대로 이제 4분기에 이제 양산을 시작한다라고도 밝혔고 내년도부터 해서는 이제 앞으로에 대한 이제 수요가 둔화되고 있었던 이제 D램이라든지 DDR4에 대한 생산을 줄여놓고 DDR5로 갈아탄다라는 건데 그 DDR5로 갈아탄다라는 의미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CXL이에요. CXL에 대한 2.0 이상부터 사용하는 게 DDR5가 들어가는 건데 결국에는 SK 하이닉스도 내년도부터 CXL을 이제 양산을 도입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는 HBM에 대해서 집중할 때가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새로운 혁신안이 나와야 돼요. 그러지 못하면은 절대적으로 어차피 지금 구간에서 콜 테스트도 통과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HBM을 따라잡겠다? 사실 그거는 어부성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거나 보다는 뭔가 좀 새로운 이제 도약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어차피 지금 CXL을 세계 최초로 내놨던 게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SK가 만약에 이것까지도 엎어버린다면은 이제 제1의 반도체는 SK 하이닉스로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뭔가 좀 혁신적인 도안이 뭔가 나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제가 11월부터 매수를 하겠다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뭐 블랙엘의 그 입장 표현도 있었지만은 미대선이에요. 미국에는 대선이 좀 끝나봐야지 외국인들이 포지션이 어떻게 좀 돌아올지인데 아직까지 오늘도 외국인들이 1,100만 주를 넘게 팔았다는 건 막대하게 팔았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도 외국인들에 대한 지분 보유가 50% 넘게 보유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못하는 시장이라면은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이 저점이다 살 수 있겠지만은 굳이 지금의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차라리 그 외쪽으로서 삼성전자의 다른 기업들을 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이제 뭐 김웅태 매니저의 이야기는 CXL이 그래도 삼성전자에 좀 한 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채팅창에는 아까 이제 세발 자전거님께서 자 삼성전자는 세발 자전거부터 배우고 두발 자전거 타야지 넘어져 안 다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CXL이 너무 바로 두발 자전거 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은 안 드세요? 두발 자전거는 HBM3 8단 저층을 퀄테스트 통과하지 못했는데 HBM4를 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있지만 CXL은 자전거가 아닐 수 있다. 그렇죠. 킥보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뭔가가 자전거를 네. 대표할 수 있는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세발 자전거님께서 CXL로 봤을 때는 우리가 CXL은 자전거가 아니고 킥보드일 수 있다. 오히려 다른 또 기구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좀 삼성전자의 한 방이 좀 잘 나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반면에 이가람 매니저님,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삼성전자의 뭐 임원진들의 헤드들의 좀 교체도 필요하지만 삼성전자 DS 부문에서 좀 떼내야 될 건 떼내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영업 적자 나오고 있는 파운드리 잠깐 폐쇄하고 HBM에 집중을 한다든지 인텔하고 동맹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삼성이 파운드리를 계속 가져가는 게 좋은 그림은 맞습니까? 가져가야죠, 그거는. 지금 뭐 떼내는 것보다는 지금 뭔가 더 가지고 오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뭔가 좀 기술 개발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환경조차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뭔가 내부적으로 뭔가 좀 많은 변화가 필요한 삼성전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보니까 HBM에서 또 신설 부서 또 만드는 것 같은데 이번에 들어오게 되면은 뭐 성과급도 제한 없이 주겠다. 원래 지금 그 성과급 자체가 연봉이 50% 제한 걸려 있는데 네. 그런 제한도 없이 그냥 주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걸로 봐서는 뭔가 이제 변화를 조금 주려는 것 같은데 결국 삼성전자의 그 연말 평가, 연말 인사 평가 이후에 아마 인사가 대거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글로벌 전략 회의가 네, 아마 그래서 인사가 대거 바뀌게 되면 그동안 못 해왔던 것들을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내부적으로 자기네가 뭘 못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못 바꾸는 이유가 그걸 지금 바꾸게 되면 그걸 주도해온 임원을 잘라야 돼요.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결국 못하는 상황들 자체가 있는 건데 결국 이런 것들이 바뀌게 되면 아마 내년에 좀 많은 성과를 좀 다시 내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봤을 때 네. 저는 결국 삼성전자는 결국 시간의 결국 싸움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보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조규준 매니저님한테는 그거 물어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로봇 사업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지금까지는 평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헛발질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저는 아까 얘기한 대로 파운드리를 접고 뭐 디램에 네. 집중한다고 하는데 로봇을 접고 파운드리에 집중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파운드리가 왜 그러냐면 그거를 접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시스템 반도체 우리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지 AI라든지 이런 시대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커갈 시장이고 또 이제 유리기판이 됐을 때는 더 커질 시장인데 파운드리를 접는다 그러면 제가 미래 먹거리를 완전히 없앤다고 생각을 하고요. 로봇은 이미 뒤처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테슬라처럼 이제 오토봇 관련해서 새롭게 이제 하면서도 왠지 따라가고 있는데 거기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되게 다른 뭐 로봇 회사에 비해서 뒤처지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삼성전자는 지금 현재 없던 부서를 만들어서 로봇을 한다라는 건 제가 보기에는 웨어러블 로봇 관련해서도 그렇고 거기에 역량보다는 제가 보기엔 파운드리에다가 지금 뒤쳐져 있는 걸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삼성전자의 돌파구는 무엇이 될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 막 돌아다니다가 되게 재밌는 댓글을 봐가지고 이거 되게 요새 공감이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고 이건희 회장이 예전에 했던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마누라랑 자식 빼고 다 바꿔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최태원 회장은 더 나아가서 마누라랑 자식 다 바꿨기 때문에 지금의 SK하이닉스가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지금 있어서 진짜 재밌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이런 하이닉스의 호실적에 좀 비할 수 있는 종목은 무엇이 있을지 확실히 SK하이닉스 밸류체인으로 많이 갈아타야 될 것 같은데 종목으로 바로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웅태 매니저님 종목 한번 들어볼까요? 종목이요. 네. SK 하이닉스에서 본다면 하나 인더스트리어 솔루션즈. 네. 아무래도 이제 한미반도체가 대표적으로 TC 본딩의 수혜주이긴 하겠지만은 최태원 회장이 이러잖아요. 마누라 자식도 다 바꿨으니까는 다 가는 거 아닌가. 이제는 한미반도체보다도 하나 인더스트리 쪽으로도 바꾸면은 또 더 가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이거와 또 같이 또 볼 수 있는 거는 이제 이수페타시스.
디스페타시스도 해외 글로벌 기획사하고에 대한 연계되고 있지만은 SK 하이닉스의 향에 대한 또 이제 제품을 또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같이 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은 종목 어디를 좀 보십니까? 저도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당연히 하이닉스는 좀 더 봐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하이닉스를 뭐 굳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종목으로 본다면 두 가지 중에 일단 조금 전에 드신 것처럼 이스페타시스도 저 마찬가지 좀 더 봐야 된다라는 입장인 건데 이건 제 거 차트 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이수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이거는 AI 가속기, 결국 서버 쪽이랑 굉장히 밀접한 종목이 있는 거고 국내 기업들에서 거의 유일무이하게 해외 고객사를 갖고 있고 구글과 엔비디아 쪽으로 나가는 건데 지금 국내뿐만 아니고 해외적 봤을 때 해외에서 아리스탄 에디터스라고 있습니다. 이 기업한테 납품하는 게 이수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신고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AI에 따라서 네트워크 장비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미국이라서 이렇게 지금 아리스탄 에디터스뿐만 아니고 뭐 고에런트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국 내 장비사, 네트워크 장비사가 계속 커가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따라가는 모습 자체가 결국 이수가 또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라서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스페타시스도 충분히 여기서 더 한 번 더 업사이드를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아리스탄 에디터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화요일 날 새벽에 발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어닝 발표가 나올 거라서 아리스탄 에디터스가 호시적이 전망되고 있고 걔가 잘 나오게 되면 이수가 한 번 더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은 테크윙인데 테크윙 같은 경우는 검사 장비입니다. 근데 이게 일반 검사 장비가 아니고 전수 검사는 결국은 지금 완성품 나와 있는 것들을 전체로 분량이 있냐 없냐 다 같이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장비인데 이거를 국내 회사인 테크윙이 만들었고 지금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하이닉스 3사에 지금 다 들어가려고 지금 다 테스트 중에 있고 지금 한 기업에 들어가서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 연초 안에 실제 납품 소식이 나올 것 같은데 여기서 대수가 중요하겠지만은 300대 이상 들어가게 되면 내년도에 대한 성장이 굉장히 커져가는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은 꿈으로 올라가지만 내년도에는 실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라서 지금 뭐 엔비디아 뿐만 아니고 뭐 삼성전자가 아예 무관하게 그냥 올라갈 수 있는 게 테크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페타시스 테크윙 나왔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어떤 종목 볼까요? 한미반도체 안 나오니까 좀 서운하기도 한데. 한미반도체는 이제 좀 미쳐지지 않나. 아직도 한미반도체에 물린 분이 많고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이 많은데 그거보다는 저는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을 뭐 더 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만약 TC본도 관련해서 성공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제 수급상을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합니다. 사모펀드, 기타 법인, 투신권에서 최근에 이제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자세히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은 21% 그러니까 그 전에 분할했을 때에 갖고 있던 물량에서 조금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들 지금 현재 21%입니다. 팔아도. 근데 기관들이 열심히 팔았다가 다시 재매수하고 있는 거는 좀 그러니까 기관 매수에 의해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고 다시 이제 눌림목에서 올라오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의 통과하는 분위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하이닉스 입장에서 여기가 통과되면 왜냐면 벤더 입장에서 보면 하나 업체에서만 납품을 받다 보면 이제 가격 인하하기 위해서는 투 벤더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 인더가 통과되게끔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하나 더 본다 그러면 이제 에이징 랜드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에이징 랜드는 왜냐하면 이제 하이닉스는 이제 패키징 관련해서 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TSMC에다가 대부분 다 맡기거든요. 그래서 블랙웰이든 루빈이든 앞으로 생산될 제품에 대해서 HBM은 만들지만 그거를 이제 상품만 블랙웰을 만드는 거는 TSMC에서 가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TSMC랑 에이징 랜드가 이제 루빈이나 블랙웰 그 설계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밸류 VCA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일하게 TSMC랑 우리나라에서 협업하고 있는 회사가 에이징 랜드다.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시장이 커가고 앞으로 커갈 수 있는 회사가 에이징 랜드가 아닌가 해서 반도체 관련해서 에이징 랜드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지난주에 에이징랜드가 상한가를 갈 때 딱 맞췄던 게 이제 조기준 매니저이기 때문에 에이징랜드 이번에는 어떤 시세가 나올지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 한번 해볼 텐데 마무리하기 앞서 댓글에 이제 롱롱이님께서 삼전도 잘 되고 한익도 잘 돼야 다 잘 돼야 우리나라가 산다 이렇게 딱 너무나도 옳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바로 좀 읽어드렸습니다. 자, 첫 번째 특이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네, 오늘 특이점은요, 실적 이야기만 쫙쫙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테슬라도 이제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시간외에서 테슬라 살벌하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오늘 아침에 우리나라 2차 전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닐까 했지만 반응은 좀 뜨뜻미지근했습니다. 2차 전지가 왜 이럴 때 안 올라가고 기고 있을까? 지금 이번에 테슬라 실적 발표 이후로 투자 포인트는 좀 오히려 ESS로 좀 굳혀지는 건가? 뭐 다양한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자 테슬라 실적 발표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하지만 2차 전지가 오늘 움직이지 못했거든요. 어떤 이유라고 보십니까? 테슬라는 지금은 2차 전지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현재 이제 스페이스 X라든지 이제 테슬라를 벌어본 관점에서 트럼프 관련주로 과거에 2차 전지 트럼프의 적대적인 그러니까 이제 IRA 관련해서 폐지를 한다고 하면서 이제 손해가 그러니까 적자가 날 수 있다 생각했는데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지원한 후원자로 등극을 하면서 트럼프가 또 이제 그 대선 그러니까 확률이 높아지면서 트럼프가 그와 관련된 주주이기도 하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실적이 조금 엄청나게 좋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불구하고 뭐 10% 이상 뭐 12%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이제 왜냐하면 테슬라는 그만큼 뭐 자율주행과 그다음에 그 외에 이제 우주항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많이 올라간 거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회사는 LG에너지 솔루션밖에 유일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륙파이 관련해서 원통형 납품을 할 거고 여기에 관련해서 실적이 이제 3분기에 4천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왔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온 LG에너지 솔루션은 외국애들 기관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따라갈 수 있지만 그 외에 이제 과거에 옛 영광, 양극재, 음극재를 했던 회사들이 그 영광을 다시 찾기는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예. 저는 그러니까 올해 지나서 내년 정도에 이제 완벽하게 이제 NCM 관련해서 가격이 이제 리튬 가격이 거의 이제 그 톤당 7만 위안 정도에서 이제 멈춰 있거든요.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지 않고 CATL도 이제 뭐 적자가 나기 직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경쟁은 없어지지 않았나 싶기 때문에 이제 내년 정도 되면 2차 전지가 좋을 텐데 올 겨울까지 3분기 실적이 나올 때까지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를 달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면에 조기준 매니저님 오늘 테슬라가 좀 주목을 받았던 건 사실 ESS에서 괄목할 만한 또 성장을 이뤄냈기 때문에 엄청난 또 이제 관심을 받은 건데요. 그 이후에 컨콜에서 ESS가 지금보다도 10배도 아니고 100배 성장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좀 ESS로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는 종목 하나 잡아가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디가 좀 가깝다고 보시나요? 저는 되게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대놓고 얘기하면 뭐 서모 종목도 있고 저는 SK 이터닉스도 있고요. 미국에서 직접 지출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ESS하고 관여한다면 삼성의 CDR이라든지 LG 에너지 셀 업체가 가장 적극적, 그러니까 가장 수혜가 예상되고 그 외에 이제 부품단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ESS를 한다고 그래서 부품 회사라든가 납품하는 회사들이 얼마만큼 수혜가 날지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SS도 주목하고 있는 게 이가람 매니저님 자주 얘기를 해주시잖아요. 네. 오늘 흐름 보면서 오히려 2차 전지 같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봐야 될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은 당장 2주 앞으로 다가와 있는 미국 대선도 봐야 되니까 이거는 지금 리스크가 좀 있으니까 차라리 대선 이후에 뭘 보든가 말든가를 정하면 될 것 같고 ESS는 지금 봐도 괜찮은 시기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ESS는 대선에서 누가 되든지 말든지 ESS는 성장할 수밖에 없는 또 곳이기 때문에 그런 산업이라서 결국은 좀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가 가장 많이 필요해지는 순간이 더 올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서진 시스템이 가장 많이 올라갔는데 서진 시스템 하게 되면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고 미국에서는 플런스 에너지라고 또 있는데 그 플런스 에너지한테 배터리 케이스를 납품하는 그러니까 ESS의 케이스를 납품하는 업체가 또 서진 시스템이다 보니까 글로벌 1위 기업이랑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슈가 좀 있어서 오늘 서진 시스템 올라왔는데 아마 ESS 관련해서 아마 테슬라가 더 이슈화가 더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은 국내에서도 ESS와 연관된 그런 기업들이 더 올라갈 것이고 실제로 국내에서 배터리 만들고 있는 배터리 셀 업체들도 최근에 와서 ESS 관련된 코멘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럴 정도로 2차 전지 회사들도 ESS로 방향을 좀 많이 틀고 있는 것도 있는 거니까 이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ESS 얘기까지 해봤고요. 일단 좀 섹터 오늘 시장 큰 흐름으로 좀 보자면은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가 좀 쉬는 흐름을 보여줬고 2차 전지가 쉬니까 이틀간
잠깐 조정의 폭을 보여주던 제약바이오에서 오늘 다시 한번 좀 수급이 올라갔습니다. 확실히 2차전지가 올라간 날은 제약바이오가 쉬고 제약바이오가 올라간 날은 2차전지가 좀 쉬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이런 흐름 안에서 김웅태 매니저님이라면 지금 둘 다 잡으면 좋겠지만 둘 중에 하나를 잡는다면 어디가 좀 괜찮다고 보시나요?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 네, 누가 뭐래도 제약바이오를 잡는 게 낫죠. 아직까지는 뭐 흐름상으로도 제약바이오가 아직은 뭐 주도를 하고 있는 흐름이죠. 하고 있는 흐름이고 오늘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 일부 종목만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지금의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양상이 좀 바뀌어나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서 제약바이오를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에 있는 고가를 가지고 있는 유한양행이라든지 뭐 리가켄바이오 아니면 알테오제 이런 종목을 잡는 것보다도 차세대로서 이제 앞으로 다음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제약바이오를 잡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워낙에 지금에는 제약바이오는 고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네. 개인들도 지금은 사지를 못한 자리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들고 있는 사람들도 몇 없을 거고 지금에서 신규로 들어갈 사람들도 많지 않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보다 오히려 이제 눌러있는 제약바이오를 좀 담아내서 좀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관점으로 보면 좋겠고 오히려 그게 나은 게 뭐냐면은 지금 제약바이오 흐름도가 물을 탔을 때 계속적으로 노져지는 관계고 2차전지 같은 경우에서는 계속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빠지고 있는 종목들을 사는 것보다 가는 종목에 올라타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담아볼 거면은 제약바이오 섹터 그리고 이번 11월이라든지 연말에 또 이제 ADC 플랫폼에 대한 이제 또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아직까지 알테오젠에 대한 이제 뭔가 이제 수주 계약이 나온 게 하나 있기 때문에 그거를 좀 기대해 본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제약바이오가 한 차례는 조금 더 가지 않을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좀 대지세를 불출할 수 있는 제약바이오 시대는 이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래서 뭐 추격으로서 쫓아가는 것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좀 다음 이번 연말에 기대할 수 있는 후보 물질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이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기준 매니저님과 이가람 매니저님 두 분 다 김웅태 매니저의 의견이 좀 동일하신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좀 코스닥에서는 수급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 2차전지 제약바이오 선택을 한다면 제약바이오다. 별로 이제 의견이 없으시다면은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그 제약바이오에서 어떤 종목이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고 혹은 그래도 ESS를 비롯한 2차전지 내에서 발보할 만한 종목들이 있는지 하나하나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먼저 들어볼까요? 저는 그냥 제약바이오가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저는 2차전지를 한다면은 그냥 무조건 ESS가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선인 시스템이 가장 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봐야 되는 이유가 지금 추세적으로 결국은 추세인데 추세적으로 살아있는 업종이 지금 딱 세 군데가 있는 게 조선하고 금융주하고 제약바이오 업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중에서 가장 또 변동성이 좋은 건 제약바이오가 좋게 올라가고 있고 금리 인하 때문에 내려온 거 아니냐. 금리 인하 선반영한 거 아니겠느냐. 물론 처음에 시작은 금리 인하의 선반영으로 아마 올라왔을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 과정에서 지난번에 예전 같은 경우는 학회에 참석하게 되면 학회 이후에 라이센스 아웃, 결국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안 나오다 보니까 주가 자꾸 내려가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기술 이전이 나와줬고 라이센스 아웃도 한 종목만 나온 게 아니고 여러 종목이 나왔고 그것도 그냥 회사가 아니라 해외에 있는 글로벌 빅파마하고 라이센스 아웃 하면서 기술 이전과 함께 협업을 같이 하는 게 상당히 많아졌거든요. 대표적으로 알테오젠도 있고 페트론도 그렇고 네. 리가켄바이오도 그렇고 이런 뭔가 좋은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로 성과를 내주기 시작하다 보니까 결국 이제 글로벌과 함께하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지금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가 미국에 있는 기업들과 함께하고 있고 그다음에 CDMO 같은 경우는 미중 분쟁에서 또 수혜를 보고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가 정치적인 이슈에서 가장 지금 멀리 있다 보니까 또 가장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일정도 중요할 텐데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끝나는 거냐 봤을 때 아직 글로벌 빅파마와의 라이센스 아웃을 앞두고 있는 기업도 많고 그다음에 학회가 다음 달만 하더라도 월드 ADC가 있고 미국 비만 학회 그다음에 면역 항암 학회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굉장히 많은 학회가 11월 달과 다다음 달까지 더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서 전 연말까지는 제약바이오가 쉽게 죽을 상태는 아닐 것 같고 다만 그렇게 학회에 참석을 하거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그런 앞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1월 되면 JP모건 헬스케어 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모멘텀이 더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조기준 매니저님은 똑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에서 종목 들어봐도 되고요. 그래도 2차전지를 본다면 2차전지에서도 종목 들어봐도 괜찮습니다.
저도 제약바이오가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어. 지금까지도 핫했고요. 뭐 지금 알테오젠이 지금 최근에도 결코 밀리지 않고 강한 이유는 이제 머크와의 관계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제약바이오에 더 목매고 있고 과거에는 이제 갑과 을이었는데 한국에서 이제 더 이제 과거에 한국 코로나 그 백신과 치료제 했을 때만 해도 주가만 올랐지 치료제를 전혀 못 내놓은 상황에서 뒤쳐져 있는데 지금 이제 알테오젠부터 유한양행이라든지 렉나자라든지 최근에 그러니까 기술 수출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여러 개를 보면 과거 1년, 2, 3년에 한 번 나올 말까 하는 게 한 달에 매달 지금 현재 새로운 라이센스 아웃이라든지 재료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의 제약바이오를 제외한다. 물론 이제 많이 오르는 제약바이오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러면서 이제 그런 주식을 유한양행도 그렇고 뭐 100% 이상 올라간 쪽에 한두 개가 아니고 또 그다음에 비만 치료제도 많이 올랐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끌어올렸기 때문에 물론 많이 올랐지만 그렇더라도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또 안 올라온 그러니까 제2의 알테오젠을 찾아야지 또 그런 종목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바라든지 유한양행이라든지 이 종목만 보면은 또 이제 투자할 때 투자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네. 제가 보면 올릭스가 최근에 단기간에 더블 이상 뭐 300% 올랐듯이 그런 종목 펩토론도 마찬가지고 비만 치료제들이 급등했듯이 새로운 바이오가 저는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새로운 바이오는 저는 세포 치료제 그러니까 내년 2월까지는 세포 치료제 종목을 열심히 찾다 보면 분명히 기회가 있을 거고 제2의 올릭스는 저는 세포 치료제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S바이오메딕스라든지 그다음에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네이처셀 이게 지금 현재 단기간에 뭐 30-40% 지금 이제 오늘도 20몇 % 올랐는데 이게 이제 미국에서 해외에서 FDA에서 승인이 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은 줄기세포 쪽을 열심히 찾아보면 제2의 알테오젠 제2의 올릭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매니저님은 좀 다 찾아가는 과정이십니까? 아니 아직. 찾아놓고 이제 투자를 하는 과정입니다. 찾아 놓으셨어요? 올릭스 같은 네. 걸 찾아놓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찾은 거에 대한 이야기는 또 무료 방송에서 많이 해주시겠네요. 네, 저 어제 무료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 줄기세포 사라. 그래서 어. 네이처셀 얘기했더니 오늘 네이처셀 23%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조기준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에 가면은 또 이렇게 제2 알테오젠도 찾아볼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웅태 매니저님 아까 이제 제약바이오 들어봤기 때문에 뭐 종목을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제약바이오요. 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엔셀. 이엔셀. 네, 이엔셀 CDMO 관련된 기업이고요. 그 기업 말고도 또 보고 있는 게 큐로셀. 큐로셀. 네, 카티 치료제. 어. 카티 치료제에 대해서 암발셀에 대한 후보 물질이 이번 올해 아마 식약청 품목 허가에도 신청이 되면서 허가가 네. 나올 거로 보고 있는데 허가 나온다면 다 내년도부터 바로 양산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에는 이제 지금 이제 카티 치료제에 대한 외국인 거를 사용하는 거, 노바티스 사용하는 것보다는 지금 국내 거를 사용했을 때에 대한 또 효과적으로 빠르게 또 투여할 수 있고 또 그만큼에 대해서 또 효능도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내 유일한 제품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카티 치료제 큐로셀을 보고 있습니다. 네, 똑같이 이제 카티 치료제 큐로셀을 주목했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 정보 안 들어보면 서운하겠죠? 네, 저는 지금 뭐 제약바이오 좋긴 한데 네. 전 지금 상태에서 또 뭔가 사본다면 그냥 저는 ESS가 제일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 구간에서 본다면. 네, 그래서 지금 상태 왜냐하면 지금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약간 리스크가 있는 건 물론 좋지만 저희 지금 제약바이오 하고 있는 상태적으로 하고 있지만 리스크라고 한다면 어저께처럼 삼성전자가 갑자기 튀어 올라오거나 배터리가 또 이유 없이 그냥 올라갈 때 가장 먼저 팔리는 게 제약바이오를 가장 빨리 팔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항상 그러한 것들을 조심해야 될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ESS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구간 자체가 이제 3분기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에도 관심을 좀 더 가져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3분기에서 지금 실적 발표가 잘 나온 기업이 몇 군데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가 잘 나오는 기업들한테는 조금 더 매수가 몰려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저는 ESS 보신다면 해외에서는 플루언스 에너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플루언스 에너지가 ESS에서 글로벌 1위 기업인데 오늘 테슬라 때문에 오늘 한 번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플루언스 에너지 조금 더 중장기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국내에서는 서진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이 서진 시스템은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마 서진 시스템도 3분기뿐만 아니라 내년도에는 ESS만큼의 반도체 쪽이 더 올라올 수가 있는 상황도 갈 수가 있다는 점 봤을 때 서진 시스템이 지금 자리에서도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플루언스 에너지 서진 시스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특이점 마무리하고요. 이어서 세 번째 특이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특이점 열어주시죠.
자, 현대차도 오늘 오후 2시에 3분기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자, 매출액 발표. 매출액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지만 현대차가 오늘 장 끝나고 5%가량 빠졌거든요. 아무래도 영업이익 때문이다라는 이야기가 좀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는데 영업이익에서 이렇게 빠졌던 것을 이유로 잡지만 이거 그럼 다음에는 또 이제 플러스로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런 단순한 일단 계산은 될 것 같은데요. 김웅태 매니저님, 일단은 영업이익 컨센서스 하회한 이유는 이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기자 내용도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네. 이게 사실 이거 판매 보증 충당금이 안 나올 거라 보고 있었는데 이게 나오다 보니까는 사실 오늘 현대차에 대한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네, 맞아요. 왜냐면 판매량도 늘어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매출액도 꾸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가지고 지금 뭐 유럽 쪽이라든지 북미 지역의 산타페가 워낙에 또 인기 품목이 다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무래도 이제 실적 또한 좋을 거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미보증 연장에 대한 이제 충당금을 반영했다. 그래서 3,200억 가량에 대한 이제 부채를 네. 먼저 이제 선조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시적으로서 끝나는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음 분기 시즌에서는 아마 실적이 이거보다는 조금 더 상회하고 나오지 않을까. 이거 충당금을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따지고 논다 보라면은 예상치하고 부합하거나 예상치보다 조금 더 상회한 종목으로 금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제외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실적은 괜찮게 나오고 있다. 근데 다만 이제 눈에 찍히는 딱 팩트만 놓고 봤을 때는 전년 대비해서는 조금 감소했다는 추지였지. 감소했던 추지 자체도 판매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사실상 판매량이 줄어들었던 이유는 북미 지역은 훨씬 더 늘었지만은 뭐 다른 지역에서 좀 늘어났던 거는 아무래도 중동에 대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한 그걸로 인한 이제 조금 줄어들어 보고 있는데 그래도 판매량은 계속적으로 늘어 있다라는 거에서 그렇죠. 비롯해서 본다면은 충분히 다음 분기 시즌에서는 실적은 좀 다시 한번 이번 분기보다 더 선회해서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뭐 현대차도 삼성전자만큼은 아니지만 주가가 조금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긴 합니다. 하지만 얼마 전에 이제 그렇게 기대를 많이 보았던 인도 IPO 그리고 상장까지 모두 완료가 됐지만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오늘 현대차도 이제 이렇게 좀 대폭 빠지다 보니까 현 구간 좀 매력이 있는 구간인지 아니면 확실히 좀 확인할 게 아직 많은 구간인지가 궁금한데 김웅태 매니저님은 지금 현대차 어떤 구간으로 해석을 하시나요?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정말 매수를 해봐도 괜찮을 만한 구간이긴 하지만 이제 차트 흐름상 보게 되면은 아직은 조금 이제 시장 자체가 좋지 않다 보니까 이게 자동차로만 봐야 되는 건지 자동차와 또다시 자동차 부품과 연계해서 봐야 되는 건지 봤을 때는 조금은 아직은 조금 뭔가 확실하지 않는 그런 자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일단은 이번에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부터 물론 5% 정도 빠졌지만은 이게 현대차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업종이 다 빠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매수한다라고 하면 저는 한 22만 원 지금 자리에서부터 조금씩 사둬도 괜찮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가람 매니저님은 지금 자동차가 현재 시장에서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섹터가 됐잖아요. 네. 이게 뭔가 제한된 수급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왜냐하면 반도체 있죠, 제약바이오 있죠, 2차 전지 있죠, 뭐 조선, 방산 이쪽 수주 산업에서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가 이게 낄 틈이 없어서 그런 건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원래는 주전환 가지고서도 많이 올리고 있었던 상황이었었고, 그다음에 지금 원래는 환 효과 때문에 또 실적 자체가 잘 나오고 있는 구간이었는데 이번에 좀 환 효과도 별로 안 나왔던 것 같고요. 근데 판매량 자체가 조금 더 많이 올라가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구글도 그렇고 많은 기업들과 협력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판매량 자체가 많이 올라가 주기 시작한다면 다시 한 번 더 전 상승할 걸로 보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아직 인도 IPO에 따른 그 매출 나왔던 것에 대해서 아직 자금에 대한 자금을 어떻게 쓰겠다라는 발표가 아직 안 나왔고, 그다음에 추가적인 주주환원과 이행 발표가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안 나왔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마 다음 달에 현대모비스 인베스터데이가 있는데 그 앞뒤로 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다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이 상태가 어떻게 보게 되면 다음 달로 봤을 때 조금 분할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무조건 판매량도 좋지만 지금 기대감 있는 건 결국은 지금 자동차 쪽도 주주환원에 따라서 주가를 강제로 올리는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다음 달에 본다면 오히려 떨어지고는 지금 시기가 또 분할매수 한번 해볼 수 있는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섹터를 조금 더 넓게 가져가서 조기준 매니저님 자동차 부품주까지 좀 투자 아이디어 현재 넓히는 것은
굳이 아닌가요? 왜냐면 현대차나 기아를 먼저 보고 부품주를 천천히 봐도 좋은 타이밍인지가 궁금합니다. 현대차, 기아차를 지금 뭐 너무나 좋은데 불구하고 안 오르잖아요. 네. 뭐 제2의 삼성전자가 아닌가. 너나 사라 삼성전자, 너나 사라 네, 현대차, 너나 사라 기아차라고 얘기를 할 만큼. 그러니까 오늘 제가 GM 차트를 잠깐 봤거든요. 근데 GM 뭐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GM 차트는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한 자동차 GM, 뭐 토요타도 올랐다가 빠졌지만은 실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도 이제 구체적으로 숫자라든가 이런 걸 보다가 지금 제가 말하는데 지금 현재 차트 모양을 보면은 엄청나게 지금 현대차랑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예. 한데 주가 지수 차트는 현대차, 기아차는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거꾸로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면 실적이 지금 3조 5천억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전분기에 대해서 뭐 4, 5% 정도밖에 줄지 않았는데 비용적 일회성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인센티브라든가 뭐 이런 것들 보증기가 람다 엔진에 대한 뭐 보증기가 뭐해서 3, 4천억씩 줄면서 조금 줄어들었는데 3조 5천억을 가지고 주가를 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그러니까 전체 시장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민들도 서학개미들 정치권에서도 국내 주식 사지 말고 해외 주식 사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국민연금도 국내 주식 팔아서 해외 주식 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 그러니까 수익을 잘 벌더라도 못 가고 있는 상황이고 GM은 작은 수익에도 저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보시면 언젠가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빨리 사야지라는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언젠가 잘 모르겠는데 그거는 뭐 정치적으로도 안정세가 거쳐지고 국민들이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미국 주식은 이제 쳐다보지 말자. 한국 주식 빨리 다시 보자 한국 주식 이런 얘기가 표가 나온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가 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보자 한국 주식. 이거 조기준 매니저님이 좀 밀어붙이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네. 밀어붙여 볼 거예요. 다시 보자 한국 주식. 네, 다시 보자 한국 주식. 저도 같이 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뭐 다시 보자 한국 주식 보려면 현대차 좋아야 되고요, 삼성전자 좋아야 되고요, 다 좋아야 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현대차 쪽 자동차 밸류체인을 본다면 지금 우리 어떤 종목에 좀 집중해 보는 게 좋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준 매니저님, 다시 보자 한국 주식 어떤 종목 볼까요? 저는 이제 요 두 주식을 한꺼번에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자동차 관련해서도 그렇고 테슬라가 엊그제 네. 이제 로보택시를 발표를 했고 그와 관련돼서 저는 자율주행 시장이 크게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추천드릴 두 종목이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한번 보시면 차 파이낸셜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율주행 관련해서 MOU. 근데 이게 이제 EAT랑 스마트 레이더랑 SOS 랩 3사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윈 기술 고도화해서 여기가 이제 한 업체는 레이더를 하고 있고 한 업체는 라이다를 합니다. SOS 랩은 라이다 전문 기업이고 네. 그다음에 스마트 레이더는 레이더를 전문을 하고 EAT는 이제 디지털 트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 회사가 MOU를 했다는 건 또 여기에 이제 스마트 시티만 하고 있는데 나중에 자율주행도 이 3사가 무식하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 두 회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OS 랩,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자율주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가람 매니저님 주목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네, 저는 부품사를 좀 보고 있는데요. 예. 한국단자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단자라는 기업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커넥터를 만드는 기업인데 네. 최근에 GM 같은 경우가 실적 잘 나오면서 많이 올라갔죠. 그 GM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지금 뭔가 북미 쪽에서 북미 사업이 잘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성장세가 전년 대비로 엄청나게 지금 나타나주고 있는 상황이 있는 게 한국단자라서 다른 부품주들과 다르게 단순히 그냥 현대차만 보는 게 아니고 글로벌한 기업도 보고 있고 미국에서의 성장이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만큼 이번에 발표되는 실적 발표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현대차 별개로 아마 별도로 미국 쪽의 성장 때문에 한국단자가 서프라이즈가 한 번 더 나온다면 지금 자리에서 아마 신고가도 한번 나타날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자동차를 보신다면 한국단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단자였습니다. 김우태 매니저님, 없네요. 저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없습니다. 지금 그 볼 때 아니다. 네, 자동차를 지금 관심 있게 보실 자리는 아니라고 보고요. 워낙에 시장에 지금 핫하고 있는 테마들도 많이 있고. 언제 아직까지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대선 끝나고. 이것도 세상 네, 끝나고. 왜냐하면 지금 시장 자체가 주도주가 부재돼요. 지금 시장이 제약바이오가 주도주라고는 하고 있지만 지금 주도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좀 분위기를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테마성, 변동성이 워낙에 또 심한 장세이기 때문에 지금 뭔가에 꽂혀가지고 지금 2차 전지든 반도체든
뭐 전력 설비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으로서 뭔가를 하나를 꽂히고 보는 것보다도 일단은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좀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자동차 섹터를 보지는 않으셔도 되지 않을까. 굳이 많은 섹터들과 있는 와중에서 맞아요. 네. 예, 굳이 이적까지는 집중하지 말고 그냥 이런 종목들이 있다고만 여기 매니저분들이 소개해주는 종목들이 있으니까는 그거를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특이점 이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좀 이제 다양한 이야기 준비가 되어 있는 무료 방송 안내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가람 매니저님의 무료 방송에는 어떤 주제가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네, 오늘 당연히 봐야 될 반도체랑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관련해서 남은 학회가 있습니다. 학회에 관련된 관련들을 한번 정리를 쫙 하도록 할 테니까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쪽, 네. 그다음 나머지 있는 시작 발표, 이제 3분기 발표 나오고 있죠. 발표에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를 제가 찍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그런데 이제 좀 일정을 곁들인 이런 것들이 궁금하다면 이가람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님. 저는 간단합니다. 제2의 올릭스를 찾아라. 네, 제2의 올릭스. 뭐 올릭스를 제가 뭐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이제 결국에 오늘도 뭐 지금 고가를 찍고 밀렸지만은 수급상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제2의 올릭스를 찾아라 알려드릴 테니까 10시 10분에 조기준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제2의 올릭스라면 올릭스는 끝난 겁니까? 아니 올릭스도 남아 있다는 거. 어제도 올릭스도 근데 기관들이 미래 국민연금도 5% 들고 있고 미래에서도 5% 들고 있는데 또 사더라고요. 그래서 네. 왜 이렇게 살까? 그러니까 수급상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결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올랐다고 해서 시총이 5천억밖에 안 됩니다. 바이오에 웬만한 사람 회사가 뭐 20조가 있고 뭐 4조, 5조인데 5천억이기 때문에 저는 올릭스가 더 갈 거라고 생각하고요. 더 올릭스 같은 주식을 찾아라라는 겁니다. 더 올릭스 더 갈 거고 또 그다음 또 올릭스만큼 올라갈 제2의 올릭스 찾아보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조기준 매니저의 무료 방송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김홍태 매니저님은 뭘 찾으러 가보실까요? 저는 올릭스 더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만하시죠 이제. 예. 알겠습니다. 네, 농담이고요. 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무료 방송을 하면서 아무래도 지금 핫하고 있는 아파트 관련된 후속주로를 모비데이즈하고 오늘 플레이디랑 오. 또 지니뮤즈를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근데 오늘 플레이디가 장중에 14% 넘게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급등한 종목들을 또 하나 포착을 해놨는데 오늘 저녁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은 내일 급등할 종목들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 급등할 수 있는 또 이제 음원과 관련된 종목들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특이점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개별 종목들 장세에서 어떤 종목들 봐야 될지 특별한 탑5에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